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었죠. 1차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결국에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지지선이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상으로 보면 오늘 4% 가까이나 폭락을 하면서 지수가 770선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지난번에 이제 1차 지지선이 810에서 790선 사이, 그러니까 800선을 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시험을 받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지지선이 힘없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보면 기관들만 1600억 정도 팔았어요. 1600억 정도. 기관 매도. 이 물량으로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으로 무려 4% 가까이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4%. 상당히 심하죠. 예전에는 몇천억씩 나와도 코스닥에서 몇천억씩, 코스피에서는 1조씩 물량이 나와도 다 받아가던 것들이, 끝도 없이 받아가던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씩만 매물이 나와도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락폭이 막 깊어지죠. 하락 종목이 보면 사실상 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47개 상승을 하고 1167개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만 상승을 하고 10중 8구, 10중 9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은 하락을 하고 1개 정도 종목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보면 어떤 그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게 아니라 하루 오르면 빠져버리고 계속해서 연속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그만 매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조정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조정의 이유.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 아까 우리 식구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고, 미국 시장 괜찮죠? 미국 시장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21선에서 버티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뭐 5일선 회복들이 시도되는데, 21선에서 버텨주고 있고, 조정폭도 크지 않아요. 상대들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괜찮고, 또, 뭐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조금 하락을 해도, 우리 시장만큼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대 악재는 나중에는 호재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최대 악재는 많이 올랐다 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최대 악재입니다. 뭐냐면 코스닥 지수상으로 지난 4월 달에 420선 정도였습니다. 이게 905까지 올랐으니까 대충 한 120% 정도가 올랐나요? 3월에서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죠. 이 정도면. 지수상으로 보면 6개월 만에 120%. 반년 동안에 120%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모든 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주시장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던 것이 부담이다. 특히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시즌을 비롯해서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 이 기간 동안에 아주 급등을 했죠.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죠. 이 구간이 바이오가 밀어붙였던 거고 이후로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좀 올라왔죠. 물론 이 초기에는 동반 상승들이 모두가 진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지수상으로 바이오 시장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오히려 지금은 후유증이 돼서 조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점.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미국 대선, 경기 부양책, 지연. 이거는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죠.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11월 초만 되면 이 대선은 결국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건 지나가겠죠. 부양책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계속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극적인 타결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늦더라도 대선 후에는 부양책들이 마련이 돼서 실행에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시장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은 대부분 1주에서 2주 사이에 11월 초반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변수로 나올지, 지금 다시 이제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를 보면 우리 시장처럼 뭐 폭락을 지금 단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은 버텨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후속으로 타격을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요인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보고 느끼는 건데, 지금 시황에도 썼습니다만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빈곤의 악순환이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폭이 크죠. 그게 그만큼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변수가 여기 보이시죠? 신용, 융자. 이게 빚으로 투자한 거죠. 이 3월달에 6조 4천억까지, 이게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당시에 이 코로나로 해서 11조 했던 것이 6조대로 툭 떨어지더니 3월달에 6조 했을 때 6조 4천억대, 6조는 3월만 하더라도 6조 중반대에 있었던 신용잔고가 18조에 근접을 했습니다. 9월달에는 9월 중반에는 18조, 어마어마하게 육박을, 18조 육박을 했죠. 이 물량이 상당히 부담인 거죠. 신용은 어쨌든 이 만약에 담보 부족이 되면 증권사에서 담보 부족 사태가 되면 증권사에서 아침에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반대 매매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 신용을 썼는데 만약에 신용을 풀로 썼다면 뭐 한 20%만 하락을 해도 뭐 벌써 반대 매매가 나갈 위기에 처하는 거니까, 이런 물량들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신용잔고가 한 14조 정도까지, 뭐 이렇게까지 다시 뭐 6조, 7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격이 나와서 뭐 14조 원대에서 15조 원대까지, 이 코로나와 같이 그 사태처럼 충격을 받는 시장이 아니니까 일시적인 물량들 한번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뭐 10조 대 뭐 초반까지 이렇게 뭐 폭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용잔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10조 대 초반까지 폭락을 한다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사실상 보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몰락을 하는 것이고, 그 물량을 받아줄 세력들도 현재 시장에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이다라는 점,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는 점인데,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잠시적 물량을 털어내는 한 14조나 15조 정도가량 좀 털어내면 좀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 물량이 일시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신용에 대한 부분들,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좀 어려운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관할 장은 아니다. 향후 시장을 보면 향후 시장은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 항상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장중에도 리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장이 대세 하락의 지금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세 하락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 파동 중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시장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점에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잡아가는 그런 이제 매물들이 쏟아지면 반대 매매가 당한다거나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면 이런 물량들을 이제 저가에 잡아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사실 그러면 어디가 지지선이 될 것이냐? 1차 지지선이 붕괴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사실상 보면 이제 이번 지지선을 잡는 것은 마지노선, 붕괴되지 않아야 될 마지노선, 우리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 물론 이제 시장의 경우에 따라서 그 이하로도 붕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그 피보나치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보나치의 급수를 이용을 해서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을 해서 비율을 이용을 해서 이 조정 파동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피보나치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인데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인 것 같아요. 뭐 1200년대 때 1100 몇십 년부터 1200년대 초반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생김새를 이렇게 또 조각을 해놨는지 아무튼 조각상도 있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상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 피보나치 수열 뭐 1 플러스 1은 2 뭐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든 사람인데 뭐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한 이유도 토끼의 뭐 정식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뭐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이것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내용들은 피보나치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아실 테고 1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2는 뭐 3 해서 3 플러스 뭐 계속 수열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중요한 거는 이 황금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이 자연계 이 지금 그림에는 이 달팽이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만 많은 동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황금 비율에 대한 거, 뭐 비너스상에 대한 것도 예로 들을 수가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뭐 모나리자 그림 이게 이제 전부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유명한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대단한 게 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전파를 했다. 사실상 예전에 로마 숫자가 이 주류를 이뤘을 때만 하더라도 뭐 곱셈이나 뭐 이런 것들 나눗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으로 전파를 하면서부터 이런 수학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은 잠시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피보나치 급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면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영웅문 지금 이건 이제 대신증권 건데 영웅문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치에서 이제 알아야 될 상황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0.236 또 0.382 수치만 알면 돼요. 뭐 복잡한 것들을 빼놓고 0.382 그리고 0.50 절반이죠. 그리고 0.618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보면 뭐 0.236 이거하고 0.50 빼놓고 이 두 수치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 중요한 수치로 피보나치 급수에서 조정 파동을 받을 때 근데 0.382와 0.618 보통 보면 이게 이제 3분의 1의 되돌림이냐 보면 3분의 1의 되돌림이냐 아니면
3분의 2의 되돌림이냐, 조정파동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 논리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 수치, 3분의 1 조정을 받고 가느냐, 3분의 2 조정을 받고 가느냐, 이 수치인데,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보면, 보통 파동상으로 보면 38.2% 한번 눌림목은 여기서 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68%, 61.8%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이런 수치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HTS에서 이제 영웅문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영웅문. 뭐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문제니까 코스닥 같은 걸 보면 790선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121선으로 포진하고 있던 자리였죠. 일봉선, 이건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인데 이게 이제 0.236, 23.6% 조정을 받은 수치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수치가 아까 0.38이하고 0.618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8.2%하고 61.8%가 조정을 받는 수치인데 38.2% 정도 조정을 받는 수치, 0.38이 조정을 받는 수치가 계산이 나오죠. 720 정도가 나옵니다. 720. 근데 이 720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절묘하게 장기선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38.2%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을 받는다. 받을 경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20에서 905까지 올랐으니까 이 폭에 38.2%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한 720 정도 전후가 나옵니다. 전후 계산을 하면 그게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맞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선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극히 희박합니다. 깨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흐름이고 200일선 전후에서는 강력한 마지노선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720선까지 하락할 것이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720선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750선에서 720선 사이가 이번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도 물론 이제 언급을 해드렸듯이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시장의 자금은 또 반대로 풍부해요. 증시 자금을 보면 여전히 풍부합니다. 증시 자금이 보면 여전히 50대, 55조나 돼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 큰 공모주들이 이제 일단락이 돼서 그렇게 이제 자금들이 크게 그 변동성 크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만 개선이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면 개별 종목들을 봐도 주식을 하다 보면 올리는 작업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작업. 세력들의 작업. 누군지 모르지만 선도하는 수급에서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의 큰 손이나 뭐 어떤 이런 그 수급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올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야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빼야만 먹을 게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900에서 1000을 간다. 그러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700에서 1000을 간다. 그럼 폭이 또 커지잖아요. 당연히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지금 900에서 바로 1000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뭐 10% 먹을 걸 700에서 1000을 가면 40% 가까이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흔들어야 되는 과정도 빼고 흔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흔들고 대세 상승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그 선도 주자가 나와서 흔들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그 빼는 것들도 지금 이 강세장을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향후 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지금 가도 우리 식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의 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GDP, 코로나19 이전을 수준으로 회복하는 국가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익 증가요. 2021년도 65% 정도가 나옵니다. 기업의 그 실적들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예상치죠. 아직은 예상치인데 이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막연하게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닥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봐도 700선 이하로 내려갈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700선 이하로 내려갈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여기서 일시적인 조정이 저번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800선 전에서 받쳤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수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1차적인 지선이 붕괴되고 조금 하락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720에서 750선 사이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파동상으로 볼 때는 발목 수준에 와 있고 발목에서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 발목에서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지. 물론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자꾸 느끼게 됩니다만 이 종목 추천 나고 저 종목 추천 나고 하다 보면 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이 없고 주식만 가지고 있고 시장은 조정을 받아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죠. 참 그런 걸 안 겪으면 좋겠는데 누구나가 또 다 겪게 됩니다. 그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발목에서 바닥이라고 그랬죠. 발목에서 바닥이라고 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란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무릎은 지났다. 발목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제 바닥을 확인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선이 깨지는 하이더라도 720선에서 750선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냐. 오늘처럼 하락하면 이번 주 중에도 저점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만 한 이틀 하락을 한다라면 사실상 보면 물론 그렇게까지 연달아 하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저점이 다져지겠죠. 그래서 10월달 조정을 받는 것은 11월, 12월달의 흐름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연말장이 좀 좋지 않았고 연초장이 좀 좋았죠, 오히려. 근데 연초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중소형주 강세 현상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미리 또 선 반영이 되고 있을 수 있다. 먼저 빠졌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선 반영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 주식은 어차피 지금은 720선 전후로 해서 지지선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물론 그 이상에서 지지선이 확보할 수도 있고 720선을 선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선이 아마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올라올 때는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일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막 1000개 이상씩 하락하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상승 초기는 동반 상승을 하죠. 많이 같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종목, 낙폭 과대들을 필두로 해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보시면 할까요? 3월, 4월달 이때 4월달, 5월달까지도 초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고 나면 주식만 사고 나면 돈을 벌었어요. 이 구간에서 뭐냐면 이제 개인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얘기하듯이 누군가 뭐 동학개미니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서 같이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투자하자마자 막 돈이 계좌에 늘어납니다. 주식 투자 쉽네? 이렇게 되는 구간. 근데 이제
한 8월달, 9월달로 접어들면서 가는 건 가고 못 가는 건 못 가고 그러다가 뭐 꼬꾸라지는 건 먼저 꼬꾸라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들에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경우에 이 3, 4월, 4, 5월 달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동반 상승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폭락이 나온 이후의 반등이 아니고 중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주변주는 조금 오르다 말겠죠. 주변주는 초반에 소폭 상승한 초반에 일시적인 상승을 하다가 일시적 상승 이후에 뒤에서 탈락을 하겠죠. 뒤에서 우리도 이제 주변들이 좀 있습니다. 탈락을 할 텐데 이것들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해서 핵심들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시장의 핵심주. 물론 이제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5G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5G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뭐 밀고 있는 쪽이에요. 이거는 바이든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공약 내용을 보면 뭐 5G의 주도권을 놓쳤으니까 그 다음 단계 뭐 6G 투자도 막 요즘에 나오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뭐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미 대선과 관련해서 뭐 이제 결정이 지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미 대선. 뭐 격차가 좁혀지니 오락가락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목이 되는 사람 이 바이든인데 바이든의 공약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공약 내용 보면 대부분 기후, 탄소 배출권, 친환경, 청정에너지 뭐 이렇죠. 환경과 에너지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련, 헬스케어 관련 이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는 바이든의 공약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린 뉴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린 뉴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건설적으로 막 해서 이렇게 뭐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해서 이제 정책들이 집행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사실상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대선에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무지막지 풀어대겠죠. 돈이 늘어나는 거죠. 풀어나는 거죠. 그러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현대공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좀 샀다가 물렸었다가 기질이 있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근데 주변주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올라오다가 같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죠. 같이 빠지다가 시장이 회복이 되는데 초반에 동반 상승을 이제 좀 회복이 되려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못 가버리고 힘이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근데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주도 섹터 계속 그린이들 말씀을 드리죠. 우리 종목만 빠진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같이 빠지는데 이런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회복이 되면 주도 흐름이 되면 순식간에 그 가격대를 넘어가가지고 이 구간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다시 한번 강세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주도 섹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섹터를 보면 순환매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테마로서의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 이게 중요해요. 확장성. 제가 개인적으로는 로봇 이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로봇.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정말. 근데 이게 종목이 별로 없어요. 확장성이 없다는 거지.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단발성 이것들은 올라오면 일시적인 재료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면 로봇도 정말 자동차만큼 앞으로 다양해지고 뭐 대기업 총수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로봇이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고 좀 돈도 못 버는 부실주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목이 적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마로서의 확장성이 없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G 종목들 많죠. 20개, 30개씩 기본 종목들이 돼야 돼요.
최소 관련 종목들이 전기차들 많고 수소차도 뭐 한 30여 개 이상 되죠. 관련 종목들이. 근데 그린뉴딜 어지간하면 이게 100개에서 10개 보면 200개까지도 됩니다. 200개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확장성 아주 좋죠. 한번 오르고 다른 또 섹터로 가면 이 과열을 시켜주고 또 오르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확장성에서는 좋고 정책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 국면이 끝나고 시장이 회복이 되면 명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세력들에서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는 1,000만 원 하고 있지만 내가 최소 1조를 주무르는 매니저다. 펀드 매니저다. 아니면 내 돈이 최소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럼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하겠는가?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끌어올릴 명분이 있어야지 팔아먹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물론 바이오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로나19 정말 또다시 확산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오주들은 이미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 5G에 비해서 쉽지 않을 거다. 좀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상 아무리 그린률이 좋다. 포트폴리오 구성상 포트폴리오 책정할 때 그린률이 주도해서 다 그린률을 박아놓으면 안 되죠. 그린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은 4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나머지는 실적주로도 채울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는 또 바이오주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 일부는 또 현금도 유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동안에 현금 비중에 대한 것들 계속 말씀드렸죠. 수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휴 중에 중요한 것은 뭐 쉬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종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목이 나간다고 해도 다 종목을 사다 보면 백화점이 돼버리는 거죠. 백화점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백화점을 만드는 거죠. 왜냐? 내가 사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고 또 새롭게 추천한 종목이 올라가면 저걸 보고 저걸로 만을 해볼까 하다 보면 백화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멘탈 관리를 하면서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린 유도 관련주들 역시 주도 섹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올라올 때 금방 올라와요. 조금 손실난 부분들 또 일부 손실 컸던 것들 다 회복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이럴 때 더 추가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사는 것들도 필요한데 사다 보니까 현금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 오늘도 일부 종목들 또 단타로 지난주에 들어갔던 것들 정리돼서 자꾸 현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들어가서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아주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냐. 늦으면 11월 초가 최대 고비인데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약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지노선은 720 선을 추구를 해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가면 뭐 750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가면 700선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720선 정도를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피보나치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 이론이 엘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트 파동 이론이 그렇게 피보나치 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엘리트 파동 이론은 저도 이제 이 주식 입문했을 때 90년인가요? 90년대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맹신할 부분은 아니죠. 아닌데 오늘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을 감안할 때 마지노선은 위아래로 되겠다. 720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더 이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장이 되니까 짜증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 물량 털리고 나면 그런 물량이 털리는 구간이 지나면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3월달에 신용장고 털리고 나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장 급반등이 나왔죠. 이 상황은 물론 틀립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가파르게 또 늘어나지도 않겠죠. 일시적으로 중간에 이제 충격을 한번 주는 정도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신용장고가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다. 단기간에 조금 더 충격을 받겠지만 그리고 올라올 때 주변주와 중심주를 잡아야 되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중심은 역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린뉴딜이다. 다만 포트에는 아무리 주력주라 하더라도 40% 이상은 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로 포트, 현금도 일부 만들어가지고 항상 현금 비중, 시장이 좋을 때라도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지난 3월달처럼 이렇게 급락의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막 신용가에서도 풀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라온 상태에서는 중간중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 대세 상승이라 하더라도 5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을 적어도 10%, 많게는 30%, 4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나는 현금 먹고 주식만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번에 올라오면 일정 부분 현금들을 항상 가지고서 빠질 때 좀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현금도 만들어 놨다가 이걸 조절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강조로 드리지만 또 반복이 또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 또 다시 기회는 줄 겁니다. 물려있던 분들 좀 정리를 하고 또 항상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 고비를 넘기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파는 시점이 아니라 파는 구간이 아니라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사는 구간이다. 매수해야 되는 매수 구간이다. 조금 길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위기가 아니라 정말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과 같은 아주 절호의 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을 보면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뛰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0에서 1000 바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700 초반까지 밀렸다 1000을 가면 지금 폭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흔들어야 되는 구간에 조정이 지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 하시는 식구들도 있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은 이제 참 재밌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지지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종목은 빠지나? 그거 아니에요. 같이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우리는 주력주에 묻어놨고 지금 보시면 올라올 때 수익들 금방금방 많이들 내잖아요. 순식간에 20, 30% 수익 내고 50%, 10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 주력주니까. 그래서 주식 때문에 제발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되겠는데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 편하게 대응을 하시고 연말에 계좌를 보시면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찬스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있는 자금 중에서 다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딩을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연말에 또 확인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리딩대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하락폭이 아니라 올라갈 때 상승폭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제 막바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막바지 좀 충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리딩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장중 리딩할 때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것들은 답변을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하도 불안들 하실까봐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었고 중심 섹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예정인데 마무리도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